어머니, 이제 여기서 사세요. 치매에 하반신마비까지 온 어머니는 외딴 시골집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빵봉지 하나만 던져놓고 차를 몰고 떠납니다. 금방 올게요. 저 세상 가시면 아들의 차가운 말에 어머니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녀가 살기 위해 치매 연기를 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속여왔다는 사실을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말자는 잠이 깼어요.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화장실이 급했어요. 침대 옆 테이블을 더듬어 안경을 찾았습니다. 손끝이 허공을 헤맸어요. 안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침대에서 내려섰습니다. 발이 차가운 마루에 닿았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문턱을 넘었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70년을 산 집이었어요. 그런데 발끝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손을 뻗었지만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어요. 그 순간 머리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쾅! 장식장 모서리였습니다. 이마에 뭔가 부딪혔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따뜻한 게 흘러내렸어요. 피었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려고 했지만 어지러웠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웃집 아주머니 목소리였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비명이 터졌어요.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바로 신고할게요. 전화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병원 응급실은 환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말자의 이마를 소독했어요. 따가웠습니다. 보호자분 오셨습니까? 간호사가 물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어요. 말자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뻣뻣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말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꼬였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의사가 다가왔어요. 펠라이트를 눈에 비쳤습니다. 눈부셨어요. 말자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동공 반응은 정상입니다. 일단 검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검사는 길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CT도 찍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이곳저곳으로 옮겨졌어요. 말자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도연과 며느리 미경을 불렀어요. 세 사람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말자는 병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과 미경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뇌진탕이래요. 미경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회복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대요. 도연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말자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끝이 흐려졌어요. 미경이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 사람이 또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말자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이어지는 대화였어요. 말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리 쪽도 문제입니다.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럼 걷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당분간은 어려울 겁니다. 고령이시다 보니 회복 속도를 장담할 수 없어요. 인지 기능은요? 그것도 지켜봐야 합니다. 뇌 손상이 있었으니까요.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기 간병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연과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어 보였습니다. 말자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자, 어르신. 일단 앉아보실게요. 두 팔로 말자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휠체어에 앉았어요.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눈부셨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간호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보호자분들, 당분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그런데 몸은 차가웠습니다. 이 순간부터 말자는 완전히 무력한 노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말자는 사인실에 있었어요. 4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도연이 들어왔어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끓여왔어요. 침대 옆 테이블을 닦았어요.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숟가락을 떠서 불었습니다. 식혀서 입에 넣어줬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효자네. 보호자로 온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은데. 도연이 말자의 입가를 닦아줬어요. 부드럽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자는 눈만 깜빡였습니다. 1시간쯤 뒤 미경이 왔어요. 손에 깎은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과 드세요. 포크로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천천히 씹으세요.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왔어요. 보호자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들이면 당연히 해야죠. 요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드물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옆 침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부러워요. 우리 아들은 말끝을 흐렸어요. 오후에 의사가 왔습니다. 도연과 미경이 복도로 나갔어요.
재활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일정 잡겠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직접 모시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연의 대답이었습니다. 또렷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틀 뒤 퇴원했어요. 병실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쾌차하세요. 아드님, 며느님 덕분에 금방 나으실 거예요. 도연과 미경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말자의 집이었어요. 도연이 말자를 안아서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편히 쉬세요.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미경이 죽을 가져왔습니다.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드세요. 말자는 입을 벌렸습니다. 삼켰어요. 병원에서는 맛있죠? 더 드실래요? 물었는데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다 드셨으니 치울게요. 미경이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말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많이 놀랐어요.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 도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덕분에 빨리 병원 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하게요. 아이고, 그래도 아드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미경이 차를 가져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웃으며 건넸습니다. 며느리분도 참 착하시네요. 요즘 이런 자식들 드물어요. 아니에요. 미경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주머니는 30분쯤 있다가 갔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문이 닫혔어요. 도연이 말자의 손을 놓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미경도 따라 나갔습니다. 말자는 그 손의 온도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밤이 됐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말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는 활짝 웃었는데 집에서는 덤덤했어요. 동네 아주머니 앞에서는 밝게 말했는데 혼자 있을 땐 말자에게 살갑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나쁘게 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온도가 달랐어요. 말자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말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저렸어요. 저리다는 건 감각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자는 숨을 죽이고 발끝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봤어요. 꿈틀했습니다. 분명히 움직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왼쪽 발도 해봤어요. 역시 움직였습니다. 발가락이 천천히 구부러졌어요.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다시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점심때였어요. 미경이 죽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숟가락을 입에 넣어줬어요. 말자는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또렷했습니다. 미경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말자를 한참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다시 숟가락을 들어 먹여줬어요. 말없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편히 쉬세요. 미경이 방을 나갔어요. 거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때? 말이 좀 또렷해진 것 같아.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응.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말자는 그 침묵을 느꼈어요. 다음 날 동네 아주머니와 아들 도연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나아지고 계세요. 재활은 하세요?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금방 다시 웃었지만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집에서 편히 계시게 하려고요. 그래도 재활하시면 좋을 텐데 무리하지 않는 게 좋대요.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없이요. 그 후 말자는 밤마다 혼자 연습했고 몸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말도 또렷해졌습니다. 희미하게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회복을 반기지 않았어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불편해했습니다. 재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병원 진료도 없었습니다. 말자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희미한 희망과 함께요.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말자는 새벽 2시쯤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컵에 손을 뻗으려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자는 손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돼? 미경의 목소리였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도연이었습니다. 조금이 얼마야? 벌써 한 달째잖아. 알아. 나도 힘들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말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는 오래 못 가. 미경이 말했습니다. 제정신 아닐 때 재산만 정리하면 끝이야. 말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류는 준비했어? 응. 인감 도장 위치도 확인했고, 명예 이전은? 그건 좀 더 기다려야 해. 너무 급하면 이상하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미경이 물었어요. 다음 달쯤. 그 시골집. 기억하지? 고모네 근처 빈집. 아, 거기. 사람 잘 안 오는 곳이야.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미경이 물었습니다.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치매 증상 심해지고 있잖아. 그래도 병원도 안 가신 지 오래됐고 의사도 회복 어렵다고 했어. 그냥 자연스럽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지. 말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재산은 얼마나 돼? 미경이 물었어요. 이 집만 해도 10억은 넘어. 예금이랑 합치면 15억쯤 되겠네. 맞네. 응.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알았어.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러 가자. 피곤해. 응.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한참 동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아들 부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빠졌습니다. 52년이었어요. 혼자 아들을 키운 시간이요.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을 때 3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당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 기뻤어요. 결혼할 때 눈물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 도연은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걸까요? 말자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말자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슬펐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울 시간이 없다는 걸요. 살아야 했습니다. 말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오히려 더 나빠 보여야 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것처럼요. 그래야 방심할 거예요. 아들 부부가요. 그래야 준비할 시간이 생길 겁니다. 말자는 천장을 응시했어요. 정신을 또렷하게 가다듬었습니다.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했어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말자는 자신의 회복을 절대 드러내지 않기로, 치매 노인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방으로 오고 있었어요.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말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멍하니요. 응? 신음 같은 소리를 냈어요. 아침 드셔야죠. 도연이 말자를 일으켰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말자는 입을 벌렸습니다. 삼켰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 도연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집이에요. 집? 말자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70년을 산 방이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도연은 말자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나갔어요. 거실에서 바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됐어.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뭐가? 어머니 치매 증상이 완전 심해지셨어. 집도 못 살아보셔. 정말? 응. 완전히. 드디어 미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그러게. 서류 준비 서둘러야겠다. 언제쯤? 이번 주 안에. 말자는 침대에 누워 모든 걸 들었습니다. 점심때였어요. 미경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숟가락을 입에 넣어줬어요. 말없이요. 말자는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누구? 미경이 멈췄습니다. 말자를 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예요. 아.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 못한 것처럼요. 미경이 빨리 나갔어요. 어머님이 나도 못 알아보시네. 거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한 거네. 응. 완전히 정신이. 좋아. 내일 부동산 중개인부터 만나자. 알았어. 말자는 다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연과 미경은 완전히 경계를 풀었습니다. 말자 앞에서 전화도 받았어요. 네, 서류 준비 중입니다. 명예 이전은 다음 주면 가능해요. 인감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자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치매 노인처럼요. 하지만 모든 걸 듣고 기억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말자는 혼자 방에 누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다리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구부렸어요. 발목을 돌렸습니다. 침대 끝을 잡고 일어나 봤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벽을 짚고 한 걸음 걸었습니다. 휘청거렸지만 버텼어요.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살기 위해 바보가 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말자는 자리를 바꿨습니다. 휠체어를 문 근처로 옮겼어요. 거실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도연이 물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말자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어눌하게요. 아, 그러세요. 편하게 계세요.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전략이었습니다. 거실 통화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도연의 전화가 울렸어요. 말자는 베개 및 이불 속에서 자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박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요? 네, 작성 중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요. 시세는 10억 정도 됩니다. 말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명예 이전은 다음 주 26일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말자는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거실에서 도연과 미경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또 녹음기를 켰어요. 26일에 서류 넘기면 되는 거지?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 처리해준대. 그 다음은? 며칠 후에 시골집. 정말 괜찮을까? 걱정 마, 거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말자는 손을 떨며 들었어요. 치매라고 다들 알잖아. 의심할 사람 없어. 그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물 갖다 드릴게요. 말자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손이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쥐고요. 미경이 다가왔어요.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말자는 왼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오른손은 이불 속이었습니다. 떨렸지만 참았어요. 고맙.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이 나갔어요. 말자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말자는 침대 밑을 더듬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쓰던 거였습니다. 아들 몰래 숨겨둔 거였어요. 충전은 돼 있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충전했거든요. 말자는 핸드폰을 이불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을 줬어요. 무릎이 펴졌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 내디뎠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두웠어요. 서재까지 가야 했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손잡이를 돌렸어요. 천천히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말자는 멈췄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조용했어요. 다시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말자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명예 이전 신청서, 위임장, 다 자기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말자 본인이 찍은 게 아니었어요. 말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찰칵. 서류를 한 장씩 찍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원래대로요. 서랍 안쪽을 봤어요. 인감 도장이 있었습니다. 위치를 기억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발이 책상 다리에 걸렸어요. 휘청했습니다. 책상을 잡았어요. 간신히요. 손이 책상 위 펜꽂이를 건드렸습니다. 펜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침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이불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재빨리 서재 문 뒤로 숨었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어요. 무슨 소리 안 들렸어? 도연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 미경의 목소리였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말자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문 뒤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연이 서재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문을 열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 들어가 자자. 미경이 말했어요. 그래. 도연이 손을 내렸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침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천천히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들킬 뻔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말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명함을 하나 찾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거였어요. 김성우 변호사. 10년 전 집 문제로 상담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잠에서 깬 목소리였습니다. 저 정말자입니다. 말자는 작게 말했어요. 네, 누구시죠? 10년 전에 집 문제로 상담받았던 정말자 어르신 기억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도와주세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다려줬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말자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시골집에 버리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녹음 파일 있습니다. 서류 사진도 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들어보니 심각합니다. 증거는 확실히 있으시죠? 네. 언제 실행할 예정인지 알고 계신가요? 26일에 서류 넘기고 며칠 후에 시골집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날 시골집에 가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네. 노인 유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재산 편취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자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들키면 안 됩니다. 네. 핸드폰 꺼두시고 그날까지 버티세요. 알겠습니다. 꼭 연락하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이불 속 깊이 숨겼어요. 녹음 파일도 사진도 계획도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들키지 않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함정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요. 이틀 뒤 오후였습니다. 도영과 미경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말자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짜 확정하자. 도연이 말했어요. 내일. 내일? 응. 26일 서류도 넘겼고 더 늦출 이유 없어. 미경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하자. 시골집 주소는? 문자 보냈어. 내비 찍으면 돼. 말자는 듣고 있었어요. 모든 걸요. 이제 끝이네. 미경이 말했습니다. 응. 두 사람은 안심한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가벼웠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어요. 짐 챙기자. 알았어. 미경이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말자의 옷 두세 벌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물병도 넣었습니다. 약은? 도연이 물었어요. 필요해? 일단 넣어. 그래. 약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멍하니요. 하지만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도연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서류 확인했어. 다 됐어.
26일에 넘긴 거 맞지? 응.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다음 주면 명의 이전 완료된대. 좋네. 집 비우면 바로 매물 내놓는데. 얼마에? 10억? 미경이 웃었어요. 드디어 두 사람은 말자 앞에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치매 노인이라고 믿었거든요. 말자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듣고 기억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말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시골집에 버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변호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신호만 보내면 됐어요.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실행만 남았어요.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말자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시작될 거였어요. 가장 안전한 순간은 상대가 방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영과 미경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였습니다. 도연이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말자는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오늘 나들이 가요. 도연이 말자를 일으켰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가자. 현관으로 나왔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자를 뒷좌석에 태웠어요. 휠체어는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미경이 조수석에 탔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을 빠져나갔어요.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주변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뒤에서 듣고 계시려나? 뒤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요. 못 들어. 치매잖아. 미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도연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집 팔면 진짜 10억이야? 응. 대박이네. 미경이 신이 났어요. 빚부터 갚자. 1억 있잖아. 그럼 14억 남네. 차 바꾸자. 벤츠? 좋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말자는 뒷좌석에서 들었어요. 모든 걸요. 여행도 가야지. 유럽 갈까? 좋아. 한 달쯤? 응. 이번엔 제대로 쓰자. 당연하지. 도연이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말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복잡했을 거야. 미경이 말했어요. 연락은? 혹시? 못해. 치매 걸린 노인네가 핸드폰 사용할 줄 알겠어? 그래도 누가 발견하면 그 동네 사람 없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곳이래. 그럼 알아서 저 세상 가는 거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자는 벨트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차가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양옆으로 밭이 보였습니다. 집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야? 응. 조금만 더 가면 돼. 10분쯤 더 갔습니다.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어요. 주변에 다른 집은 없었습니다. 도착? 차가 멈췄습니다. 도연이 내렸어요. 뒷문을 열었습니다. 말자를 안아 내렸어요.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미경이 편의점 봉지를 꺼냈어요. 어머니 배고프시면 이거 드세요. 빵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집 앞 마루에 던졌어요. 말자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도연이 말자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돈 좀 달라고 할 때 얌전히 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버려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자는 도연을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에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미경에게 말했어요. 가자. 그냥 가도 돼? 응. 빨리 가자. 도연이 말자를 쳐다봤습니다. 미경이 차에 탔어요. 도연도 탔습니다. 창문을 내렸어요. 말자를 봤습니다. 어머니, 금방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먼지가 일었습니다. 차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말자는 휠체어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 한 채뿐이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 기척도 전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말자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또 고르면서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말자는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힘을 줬어요. 몸이 조금 들렸습니다. 휘청거렸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고요. 다시 일어서려 했어요.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을 줬어요. 무릎이 펴졌습니다. 일어섰어요. 휠체어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어요. 말자는 서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요.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눌렀어요. 김성우 변호사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정말자. 어르신, 지금이십니까? 네, 지금이에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치 보내주세요.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네. 말자는 문자로 위치를 보냈어요.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 자리에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다시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경찰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말자 앞에 섰어요.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한 명이 다가왔어요. 네. 말자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십니까? 갔어요. 언제요? 30분 전쯤. 혼자 두고요? 네.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량은요? 타고 갔어요.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현장 촬영하세요. 네. 한 명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집을 찍었어요. 주변도 찍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말자도 찍었어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연락처 아십니까? 아들이에요. 박도현.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말자가 번호를 말했어요. 경찰관이 적었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네. 앰뷸런스 부르겠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노인 유기 의심건. 앰뷸런스 요청합니다. 위치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10분 뒤 앰뷸런스가 도착했어요. 어르신 타세요. 응급구조사가 말자를 들것에 옮겼어요. 괜찮으세요? 네. 앰뷸런스가 출발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동승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한테 버려졌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말자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들이 재산을 빼앗으려고 명의 이전 서류를 몰래 만든 것부터 오늘 벌어진 일까지 증거 있으십니까? 있어요. 말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서류 사진도요. 경찰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지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말자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연과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관이 듣고 있었어요. 사진도 봤습니다. 명의 이전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다 찍혀 있었어요. 이거 정식 고소하셔야겠습니다. 네. 노인 유기죄, 재산 편취 미수죄 성립 가능합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건강하십니다. 네. 경찰관이 말했어요. 어르신,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금요? 네. 가능하시면요. 할게요. 말자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모든 걸 적었어요. 아들이 한 일을요.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걸요. 그리고 버린 걸요. 다 적었습니다. 유기 현장이 공식 확보됐어요. 증거도 확보됐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어요. 말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로비에 김성우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자 어르신 계신 곳이 어디죠?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3층 302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말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변호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김 변호사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증거 확보하셨죠? 네. 여기에 있습니다. 말자는 녹음기와 서류가 담긴 봉투를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정식 고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고소장을 꺼냈습니다. 노인 유기죄, 재산 편취 미수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네. 어르신이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서명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소장을 챙겼어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르신이 용기 내주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실을 나갔습니다. 1시간 뒤였습니다. 경찰서 형사과였어요. 김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긴급 체포 가능한 사안입니다. 담당 형사가 고소장을 확인했습니다. 노인 유기의 재산 편취 미수. 증거가 확실하네요.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2명이 움직였어요. 주소 확인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순찰차에 탔습니다. 사이렌을 켰어요.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말자의 집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도연과 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지? 미경이 말했습니다. 응. 도연이 웃었어요. 집 매물 올리면 바로 나갈 거래. 진짜? 응.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관심 있는 사람 많대. 좋네. 미경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빚 갚고 나면 남은 14억으로 뭐하지? 정말 차 살 거야? 응, 벤츠 E클래스 정도는 타야지. 좋아.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유럽 여행도 바로 예약할게. 응, 좋아. 미경이 소파에 기댔어요. 오늘은 푹 자겠네. 그러게.
도연도 편하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과 미경이 서로 봤어요. 누구야? 모르겠는데.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어요. 인터폰을 받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경찰? 미경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모르겠어. 박도연 씨, 윤미경 씨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형사 2명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형사 이동혁, 김민수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네. 도연이 문을 열었어요.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박도연 씨 맞으십니까? 네. 윤미경 씨도 계십니까? 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도연 씨, 윤미경 씨, 2분을 노인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재산 편취 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손 내밀어 주십시오. 오해예요. 오해. 도연이 손을 뒤로 뺐어요.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팔을 잡았어요. 손 내밀어 주십시오. 진짜 오해라니까요. 수사 과정에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도연의 2 팔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니, 이게... 미경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도연이 미경을 봤어요. 뭐? 당신이 서류 준비했잖아. 당신이 시골집 알아봤잖아. 2 사람이 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는... 무슨 소리야? 당신이... 형사가 말을 끊었어요. 서로 책임 떠넘기지 마십시오. 증거 다 있습니다. 증거, 녹음 파일, 서류 사진, 현장 확보, 다 있습니다. 도연의 입이 벌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정말자 어르신이 직접 고소하셨습니다. 미경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치매인데... 도연이 비틀거렸어요. 말도 안 돼. 출발하시죠. 형사들이 2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미경을 태웠어요. 출발. 차가 움직였습니다. 집이 멀어졌어요. 거실에는 맥주병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끝냈어요. 1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앞이었어요. 말자는 김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2 사람이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이 꽤 찼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말자는 증인석 옆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피고인석을 봤어요. 도연과 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2 사람은 똑바로 앉아 있었어요.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기립. 법정 경위가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착석.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지금부터 노인학대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기소 내용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인석을 똑바로 봤어요. 피고인 박도현, 윤미경. 2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두 분은 피해자 정말자 어르신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첫째, 노인을 버린 죄입니다. 지난 3월 2일 어르신을 외딴 시골집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검사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어르신은 76살이셨어요. 혼자 걷기도 힘드셨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었어요. 도움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치매 노인을 외딴 집에 혼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먹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추우면 얼어 죽습니다. 검사가 소리쳤어요. 이건 단순 유기가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살인과 다를 바 없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둘째,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어르신 몰래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집이랑 통장 돈 다 합치면 15억 정도 됩니다. 모두 빼앗으려 했어요. 검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커를 켰습니다. 피고인들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법정에 도연과 미경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산 이야기, 시골집 이야기, 유기 계획 모두 담겨 있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검사가 스크린을 켰어요. 서류 사진이 떴습니다. 이 서류 보십시오. 집 파는 서류였어요. 위임장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몰래 위조한 서류들입니다. 위임장 및 양도 계약서에 인감 도장도 몰래 찍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석을 받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구합니다. 검사가 앉았어요. 판사가 피고인석을 받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도연이 일어났어요. 당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맞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제가 성년후견인으로서 어머니 재산을 관리한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년후견인이요? 비웃듯이 말했어요. 법원 허가 받았습니까? 그건 아직 없죠. 몰래 한 거잖아요. 어머니 동의 받았습니까? 어머니가 치매셔서 치매 진단서 있습니까? 도연이 말을 멈췄어요. 없죠.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니까요.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치매면 병원 모셨어야죠. 왜 안 갔습니까? 그건 어머니가 병원 싫어하셔서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재활 치료는요? 의사가 권했는데 왜 안 시켰습니까? 대답 못 하시죠? 검사가 다가갔습니다. 시골집 이야기 해봅시다. 요양 목적이었다고요? 그럼 왜 빵만 던져놓고 갔습니까? 왜 사람 없는 곳에 두고 갔습니까? 도연이 말문이 막혔어요. 검사가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재생했어요. 여기서 조용히 계시다가 자연스럽게 저 세상 가시는 거지.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검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경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모셨는데요. 병원에서도 칭찬받았어요. 검사가 미경을 봤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기했죠. 집에서도 정성껏 보살펴 드렸습니까? 미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도 같이 계획했어요. 부인하지 마십시오. 미경이 주저앉았습니다. 검사가 법정을 둘러봤어요.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범죄는 아주 악질적입니다. 친자녀가 부모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사실상 살인을 시도한 겁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피고인 박도현, 윤미경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격했어요. 노인을 학대했고 버렸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사실상 죽게 내버려 두려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도현. 도현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친아들입니다. 부모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버렸습니다. 죄가 아주 무겁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도현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도현이 비틀거렸습니다. 피고인 윤미경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미경이 주저앉았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도현과 미경은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어요. 도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말자를 봤어요. 말자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끌려나갔어요. 미경도 울면서 나갔습니다. 말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52년이었습니다. 키운 시간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네. 두 사람이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김 변호사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변호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이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말자는 택시에 탔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시장이 보였어요. 공원도 보였습니다. 70년을 산 동네였어요. 20분쯤 지나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말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이 있었습니다. 쌀통에서 쌀을 꺼냈어요. 씻었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계란을 풀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계란 프라이가 익었어요. 밥이 다 됐습니다. 그릇에 담았어요. 계란을 올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 있었어요. 시들어 있었습니다. 물을 주었어요. 그동안 보살펴주지 못해 미안해. 화분을 쓰다듬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하얗게 센 머리도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말자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자, 너는 누구의 짐도 아니야. 말자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말자 씨, 내일 시장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말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 10시에 뵐게요. 아주머니가 돌아갔습니다. 말자는 거실 책상으로 갔어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내일 할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시장 가기, 꽃 사기, 친구들 만나기. 오래간만에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말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76해를 살았습니다. 52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본인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버려질 뻔한 노인은 끝내 자기 삶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존엄하게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 정말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들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